파란 슬레이트 지붕과 알록달록한 벽돌담.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로 연결된 달동네지만 여느 달동네와는 다릅니다. 지붕 위에는 사람의 얼굴을 한 새들이 익살스런 표정으로 앉아있고 마을의 상징인 물고기 모양 이정표가 길을 안내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별 존재 가치는 없지만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니까는 거대한 물고기가 되는 거가 자연의 어떤 이치 같기도 하고 또 주민 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산허리에 자리 잡은 마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오는 곳. 한국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부산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배치된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가족과 연인들은 색다른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찾아본 거와 같이 아기자기한 볼거리도 많았고요. 건물도 많았고 건물들이 다 색깔이 다양해서 보기 좋고 이뻤어요. 부산에서 가장 볼만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포토존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몰려드는 피난민.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산을 깎고 판자를 쌓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감천마을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발전하자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떠났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감천마을은 노인들만 남아있는 죽어가는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이곳에 젊은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주는 독특한 느낌과 이미지에 끌린 예술인들이 마을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미풍양속 같은 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 뭐가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틀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마을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는 마을 구조가 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딱 좋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서로 한 곳을 향해서 다 바라볼 수 있는 U자 구조로 이렇게 계곡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마을을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주민들도 점차 개선되는 마을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산 비탈면에 자리 잡은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부산 사투리로 산먼디라고 불리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그림과 조형물을 만들면서 문화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목욕탕도 재밌어요. 목욕하는 아저씨들. 예술가들은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고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 사이사이에 조형 작품과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도 테마가 있는 전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뀐 겁니다. 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빈집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이제 행정공무원들하고 이런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화적으로 마을을 재생하자. 독특하면서도 예쁘게 변한 마을 모습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꼭 찾아봐야 하는 명소가 되면서 연간 30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예뻐진 데다 관광객 편의시설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주민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옛날 과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조용한 마을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이처럼 기존 마을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더딥혀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것.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이나 파괴 우려도 낮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효과나 현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 새로운 도시개발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거기는 그때는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원래의 것들을 존중하면서 다시 살려가면서 이제 힘을 복돋우고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도시재생을 지역발전 사업의 한 가지 모델로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그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현대미술관 같은 거를 그 지역에 넣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냥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문화동네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이 가운데 영국의 도시재생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영국은 템즈 강변의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꿔 해마다 연평균 400만 명이 찾아 엄청난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테이트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새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북동부 지역의 소외된 도시였던 게이츠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하던 소도시에 문화시설을 집중시켜 관광지로 변모시킨 겁니다. 이후 게이츠헤드 주변 지역의 실업률은 20%대에서 4%로 떨어졌고 연간 8조 4천억 원의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찍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9세기에 만들어진 공장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장지대 주변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버려진 땅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옛날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시도했던 부산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입니다. 해안도시지만 내륙으로는 낮은 산이 몰려있는 곳에 자리 잡은 부산. 도시의 3분의 1이 산지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산허리를 지나는 도로 아래 위치한 서민 주거지역을 옛 건물과 지형을 이용한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이자 감성이 묻어나는 마을로 부산의 옛 도심을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대상 지역은 구봉산, 엄광산, 천마산 안에 있는 9개 구역입니다. 2020년까지 각 구역의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에 맞춰 도시재생이 진행됩니다. 부산의 도시재생의 특징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산허리를 중심으로 한 서민 주거지역의 재생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부산시가 창조도시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들의 노력을 통합하여 창조도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시행되고 있는 곳. 부산 영도 해변 절개지 위에 자리한 흰여울 마을입니다. 해안길을 따라 크고 작은 벽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건물 벽마다 그려진 다양한 벽화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그린 소박한 그림으로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벽화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여기 집하고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주민들하고 1년의 작업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저 강아지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서는 유명한 강아지죠. 실제로 강아지가 살고 있고. 인근에 버려진 빈집 7채도 개조돼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부족한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적인 감성을 마을에 접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여기가 공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폐가가 뭐 이렇게 범죄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 투척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한테 좀 이렇게 분양을 함으로 해서 좀 동네가 전체적으로 좀 아름답게 좀 변화시켜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지난 2012년 흰여울 마을에 입주한 예술가 윤진우 씨. 목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윤 씨는 바다를 보며 작업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여기는 주변 경관이 너무 좋잖아요. 보시다시피. 앞으로 여기 우리 흰여울 문화마을이 그 산토리니 그리스 지중해 있는 그런 마을처럼 변할 겁니다. 윤 씨는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지원해준 창작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능 기부를 통해 마을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마을의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미대 출신이니까 또 많이 기여를 할 뿐더러 또 여기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우체통도 내가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기부할 수 있다면 무상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산동네에 조성되어 있는 이바구길. 이 길 곳곳에는 이바구 마을의 지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갤러리와 동구 인물사 담장, 그리고 부산항으로 가장 빨리 가기 위해 만든 168계단까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6.25 한국 전쟁의 피난민이 원도심 삼복도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게 벌써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또 이제 문화와 교육 환경, 경제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행할 경우에 지역의 소중한 자산과 공동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의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한 겁니다. 마을 안의 변화도 큽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의식까지 높아진 겁니다. 마을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분절되어 있던 주민들이 다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이후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살아나는 것들이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부산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경제가 더 변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강해지고 해서 생기는 그런 후광 효과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은 초기 단계니까 초기 단계의 효과로 볼 때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우리 소외 대상이었던 그 지역이 부산의 오히려 강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성된 문화마을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면서 마을 발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마을에 있는 벽화의 경우 더 각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관 개선을 위해 그린 벽화가 시간이 지나 방치되면 오히려 흉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화 벽화로 유명해진 한 마을을 찾아가 보니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벽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의 세간살이가 벽화를 가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지 4년 정도 지난 곳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손쉽게 페인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벽화를 그려놓기만 했을 뿐 재정비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교통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기존 마을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새로운 도심과의 연결도로가 병목이 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마을을 오고 가는 차량도 늘어나 주차는 물론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휴 때라든가 이러면은 요즘 전부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일부는 조금 소통도 되고 해소도 됐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 마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관광지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방문객의 한 단계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소음과 쓰레기에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워낙 뜨거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니까 이 첫째 막 시끄러운 게 주민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과거 낙후된 마을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 탓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삼오오로 이렇게 오거든요.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하면서 이제 뭐 사진 찍고 막 일일이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그 할머니들, 노인들, 주민들 어떻게 이러면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은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의 삶이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주민과 행정기관, 예술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민들의 생각,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반대하거나 지역민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절대.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해소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떠나가는 달동네가 희망의 등고선으로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목표입니다.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빚어낸 새로운 문화마을.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닌 살리고 보듬는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